자, 넘어가서 한덕수 얘기를 좀 주로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야, 이거 한덕수가 네, 이거 어제 김재영님 이거 이완용보다 더 심하다. 대놓고 맞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잖아. 이완용 그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뭔가 그런 말이라도 해요. 말이라도 명분을 쌓잖아. 근데 트럼프랑 맞설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왜 해? 미국이 다 주신 건데 돌려드려야죠. 이런. 미국이 다 이뤄준 이거 뉴라이트가 일본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일제 그 잔재가 남았을 때나 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지금 시기 자체가 이런 국민주권 시대에 이렇게 매국적인 관료가 있는가, 매국적인 내란 대행이 있는가 너무 대놓고 해서 좀 그래서 우리가 토착 양키라고 지금 부르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토착 왜구라는 말이 본질을 잘 드러낸 것처럼 지금 그 토착 양키들이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자꾸 노출되는 게 지금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좀 다급한 거거든요. 멋지게 좀 이렇게 공작을 하려면 좀 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너무 조질스럽게 다 드러나 버리니까. 네, 내가 간첩이요 하면서 막 나오고 있잖아. 지금 대놓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한덕수 관련해서 뭐 논란을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이 경제적인 이 국익을 침탈당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주권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서 이제 국민들은 국민 주권을 끝없이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나라의 주권이 대외 관계에서 많이 확인이 되잖아요. 외교라든지 이 나라의 주권을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지 않게 파괴하고 훼손하고 짓밟는 것을 국민이 선출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외교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는 자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왜 한덕수가 외교권을 행사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권리로 외교권을 행사하냐는 거예요. 아니 뽑은 사람이 없잖아 한덕수를.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발언에서도 이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지위와 위상을 완전히 짓밟는 발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발전해온 나라의 모든 걸 부정하고 미국의 은혜와 미국의 도움에 전적으로 예속된 굉장히 식민지적이고 후진적인 국가로 대한민국을 묘사를 한 거예요. 네. 저는 한국 전쟁을 굳이 언급한 이유가 뭐냐, 숨길 수 없는 승리 분단 세력으로서의 자기 고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갖는 문제점은 국가의 위상과 주권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전쟁과 분단, 충돌 이런 후진국의 이미지를 대한민국에 더 씌우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이 도와준 나라예요. 그 이미지로부터 탈피해 온 지가 언젠데. 그거 언제적 얘기야 그거. 전 세계의 문화와 민주주의를 이제 이렇게 주도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위상을 갖추고 있는데 이걸 완전 깎아내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미국에서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을 배워가고 있어요. 지금 후진국의 미국, 민주주의 후진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아무래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부를 다 만들어준 거는 사실이지요. 이러고 한국 있어요. 전쟁부터 우리를 도와주었지요. 이러고 있어. 네, 그래서 아주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민주당과 야당들이 저는 즉각 한덕수 탄핵에 나서는 아니 것이 탄핵을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저는 미국 눈치 보는 게 제일 크다고 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문제인식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김민석 최고위원도 지금 그래서 매일 일인 시하는 1인 거죠. 기자회견이라든지 참 그러니까 날카로운 분이에요. 김민석. 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한덕수를 이렇게 싸고 돌아버리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측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덕수가 이 매국노 내란 대행으로 있는 동안 각종 적인 합의와 협상을 해놓으면 네. 이게 결국은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다 민주당이 수습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트럼프가 왜 이렇게 한덕수를 추켜 세워주냐. 대선 출마용 카드로서 써먹으려는 것도 있겠지만 이 매국노 내란 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관찰해서 차기 정부에서도 끽소리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탄핵은 기본이고 한덕수가 추진하는 협상과 합의를 차기 정부에선 절대 계승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정부가 당선된다면 이건 다 무효다. 이런 선언을 저는 해야 된다. 이거 그런 좋은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 무효예요. 어차피 한덕수는 권한이 없고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덕수가 미국이랑 무슨 협상을 해오든 다음 정부가 그걸 뒤집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음 정부는 압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교 협상이 끝났는데 우리가 근데 마음대로 뒤집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은 너무 간단해. 그냥 뒤집으면 되잖아.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미국이 하는 거 보세요. 한미 FTA 다 무관세로 다 협상해놓고 이제 와서 뒤집는 거 바이든이 보시죠. 한 거 지금 트럼프가 뒤집는 거 네. 아닙니까? 방위비 주둔비 다 협상 다 끝난 건데 이제 와서 다시 더 달라고 하는데 그 우리도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계산하고 특히 친미파들
미국의 영향을 받는 관료들이 민주당 내에는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네, 아마 이재명 정부를 상당히 압박하겠죠. 이따 한덕수 얘기하면서 뭐 그런 노무현 정부 압박했던 얘기도 할 텐데 그 민주당 내에 있는 친미파들, 순미주의자들이 이런 걸 또 방해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탄핵하고 지금 선언하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덕수라는 인간을 보면 매국을 해서 사익을 챙기는 이런 인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논란 모아놓은 거 쭉 보니까 너무 더러운 사익 추구형 인간이더라고요. 너무 더러운 사익 추구형 인간. 아, 근데 막 매국도 매국이지만 너무 더러운 사익 추구형 인간이에요. 제 돈을 쓴 게 없어. 자기 돈을 쓰고 산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고위 관련 때 6억 임대 수익해서 미국 기업 두 곳한테 돈 이렇게 세준 거 이런 이야기도 있고 무역협회에 3년간 일하면서 연봉을 23억 5천을 받았어요. 김앤장에서 4년 동안 고문재직하면서 18억 원 이상 받아 챙기고 그 기간에 동시에 SOE 사회이사 겸임하면서 8천만 원의 급여도 또 챙겨요. 신용카드 사용은 아예 안 하고 법인카드로 생활했다는 의혹도 있고 뭐 잊고 있었지만 아내가 작품 활동 거의 한 적이 없는데 한덕수 주미대사 할 때 미국에서 전시만 5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다. 그런 것도 있었지. 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저희 예전에 섬남사 할 때 다뤘었던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아놓고 보면 진짜 돈에 미친 정말 더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름장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야. 여기는 계속 기름장어 나오는데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곳곳에 틀어박혀가지고 이 돈 주면 여기 살고 이 돈 주면 저렇게 살고 이 돈 주면 저렇게 살고 정부도 상관없어. 이념도 상관없어. 한덕수한테는 이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에 그냥 가서 그걸 충성하면서 사는 타입입니다. 지금 한덕수가 줄 선 곳은 지금이 아니죠. 평생 줄 선 곳은 미국이라는 거죠. 그게 이완용령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래된 친미주의자인데 놀랍고도 놀라울 정도로 매국적이고 예속적이더라고요. 일생이 좀 일관된 것 같은데요. 김대중 정부 때는 우리 영화를 지키기 위한 스크린 쿼터제 네. 이걸 앞장서서 반대했고 노무현 FTA 정부 때는 협상을 했었죠? FTA 체결지원위원장으로 FTA 추진을 열심히 했고 이명박 때 이제 주미대사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2022년 무역회장 하던 시기에 그 논란이 좀 있었나 봐요. 친미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아서 이제 인터뷰 때 물어본 거예요. 친미주의자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약간 정색을 하면서 미국을 잘 알자, 미국을 잘 활용하자는 거다. 네. 거기에는 다 공짜가 없고 다 고통이 따르는 거다. 이런 게 친미주의자 아닙니까? 맞죠. 네, 미국을 활용하면 왜 고통이 따릅니까? 활용하는 건데. 아니 그리고 미국을 뭔수로 활용을 해요? 무슨 힘이 있으세요? 한덕수가 무슨 힘이 있어? 우리 정권이 우리 정부가 언제 미국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 아니 현실 인식도 엉망인 거예요. 주한미 대사일 때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더 많은 GM과 포드 자동차, 미국의 자동차들이잖아요. 이 미국 자동차들을 서울 거리에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일본 가가지고 일본 거리 너무 아름다웠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서울 한복판에서 미국 자동차들이 잘 팔려서 많이 다니는 거 보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겠어요. 이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미국 가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 자동차를 우리나라로 데리고 들어오겠다라는 결의가 보이네. 자동차 업계 긴장하십시오. 한덕수 대권 출마 현대- 막아야 됩니다. 현대차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대차 진짜 망하게 생겼는데 미국에 투자하다가. 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참여정부 말에는 이제 쇠고기 개방 확대를 요구를 계속했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도 쇠고기 더 많이 더 높은 연령대까지 수입해야 된다. 미국산 쇠고기. 이거 재검토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던 게 한덕수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가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네. 자기의 묵은 숙제를 처리하러 가는 거네요. 한덕수가 그때 미국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고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해서 그때 못했던 거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지금 통과하겠습니다. 왜? 제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이거네요 매국노에 지금. 소명의식이 있는 거군요. 자기 이거네요. 나름대로. 네, 친미만이 아니라 친일도 했어요. 2013년도에는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일왕 생일 파티 이런데 나경원만 가는 줄 알았더니 한덕수도 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논란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역대 무역협회장 중에 유일하게 일왕 생일 축하 잔치 참여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돈 주는 대로 가는 거고. 근데 지금 내란에 엮여가지고 내란 공범이 돼서 어디로 이제 가기 어려운 지경이 됐죠. 네, 아무튼 이완용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역대급 매국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완용 관련해서 뭐 찾아보면서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나니까
3일 동안 춤과 노래를 금지시킨 게 이완용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이토 히로부미를 조문하기 위해서 무려 중국 다롄까지 가가지고 조문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얼마나 이완용이 예뻐 죽었겠습니까? 이완용 이길 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이완용보다 더한 놈이라고 우리가 욕을 많이 했지만 이완용이 최고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후작으로 승진해 뭐 아들도 남작이 되고 재산 엄청나게 불리고 정말 충격적인 거는 사망했잖아요 이완용이. 그다음에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장례위원장을 맡고 장례식을 기록 영화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완용 장례식. 그러니까 한덕수의 롤모델이니까 아. 한덕수가 한덕수의 이런 거를 기록 지금 영화. 그걸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평생을 미국에 헌신했던 그 사람 바로 검은 머리 외국인 한덕수입니다. 제목으로 나오겠네. 네, 우리가 이완용도 참 추잡한데 한덕수까지 그런 꼴 봐야겠습니까? 네. 아니 아니 탄핵해야 이게 합니다. 앞에 뉴스 브리핑에서 하려다가 만 뉴스인데 지금 미국 엔비디아 주가 $100선 붕괴되고 테슬라 5.7%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이 중국의 AI 칩 수출 중단 이 조치 때문에 조치를 취하면서 논란이 된 거거든요. 근데 조치를 만약에 취했으면은 그 중국 AI 칩을 막겠다라고 했으면 엔비디아 주가가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중국의 AI 칩이 훨씬 성능도 좋고 기술력이 좋아서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의 기술력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미국은 지금 하는 일이 뭐냐? 미국의 기술력을 키워야 되는데 기술력 키울 생각 안 하고 다른 나라 다 뜯어가지고 다른 공장 다 파괴하면서 우리나라로 다 들어와서 생산해.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깡패 같은 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겠다는 게 지금 한덕수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이렇게 관세 압박을 한다고 해서 미국의 제조업 공장을 다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인건비도 비싸, 물가도 비싸.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세계 질서를 보면 미국의 패권이 정말 빠르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상하고 뭐 했던 것보다도 훨씬 빨리 망할 것 속도가 같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 그 캐나다 상황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캐나다가 원래 10월달에 그 총리를 뽑는 이 총선을 하기로 했는데 돌아오는 28일에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의 이 위협 속에서 반미 여론이 엄청 강해져가지고 조기 총선을 치르자 이런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빨리 대응 태세를 만들어야 된다. 네, 정치권에. 그래서 여야가 모두 대미 강경 이 대응을 기본 공약으로 해가지고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친미 동맹국가인 캐나다도 지금 시류를 이렇게 읽고 있는다는 거죠. 그렇죠. 일본이랑 한국만 못 잊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지금 한덕수 보십시오. 이렇게 망해가는 나라의 1등 후보, 1등 수탈당하는 사람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야, 그게 그 의미니? 그게 그 의미야? 아니 지금 어쨌건 한덕수는 미국의 힘을 입어가지고 대통령 한번 해보고 내란대행으로 얼룩진 삶을 좀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한덕수 추대 모임 이런 것도 예. 추대 모임이 곳곳에서 막 기자회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덕수가 대선 출마할 가능성이 있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국은 이 과정에서 협상만 마무리되면 한덕수는 버릴 거예요. 한덕수가 이번 대선에 나온다고 지지율 오르겠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반 윤석열 여론이 반 한덕수로 다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분노가 어마어마합니다. 광주에 한덕수 갔을 때 그때 반응 보세요. 네, 그리고 국민 70% 가까이가 한덕수 대선 출마를 반대하고 있긴 하죠. 네. 근데 저는 어쨌건 미국 한덕수가 실제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어쨌건 국힘당 재집권의 판을 기획하는 데서 한덕수가 얼마나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겠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작용이 좀 원활치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한덕수 추대 모임 보면서는 이승만 때 그 출마 호소하던 네. 막 소랑 말 데리고 와가지고 막 과제 데모 하시는 분들. 관제 데모하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승만 제발 출마를 나와주세요. 원하는 사람은 없고 말이랑 소만 출마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말도 돌지 않았습니까? 야 이거 거의 진짜 그런 오랜만에 느낌이에요. 듣는 얘기다 이거. 네. 맞아 예전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네, 소똥 냄새 말똥 냄새가 진동했다는. 행사에 동원된 소와 말 때문에 사람은 없는데 소 말에 똥 냄새가 진동했다는. 아 이거 자꾸 웃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자들의 머릿속이 너무 옛날식이야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승만 때 했던 거를 하니까 지금 통하겠냐고요. 65년 전에 똥냄새만 나지 끝난 지금. 그 전략을 써먹으려고 온갖 하니까. 쓰레기통에 박혀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저기 한덕수를 추대하자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자, 이게 너무 가능성이 심각합니다.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압도적인 민심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이걸 용납하지 않으면 저자들도 무리해서 뭔가를 추진하기 어렵습니다.